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1일 도쿄에서 3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93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8,64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홋카이도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5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6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3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31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35명 중 9명의 집단검사를 받은 유흥과 관계자를 포함한 18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78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4.4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5.2%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5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일본 내각부에서의 의식조사를 한 결과 원격을 통한 재택근무를 30% 이상 경험하였다고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과 행동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이 있는 사람 가운데 원격을 통한 재택근무를 했다라는 응답은 전국에서 34.6%, 도쿄 23구에서는 55.5%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경험한 사람에게 의식의 변화를 물은 결과 일과 생활 중 생활을 중시하게 변화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4.2%에 달하였고 46.3%의 사람이 이직이나 부업 등의 희망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여 재택근무의 경험이 일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재택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내 미팅과 의사결정의 개선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서류의 전자와 페이퍼리스화가 42.3%, 사내 시스템으로의 액세스 개선이 3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지방의 이주 및 온라인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의식이 변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가 큰 과제이므로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싶다라며 원격 재택근무의 확대에 필요한 대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아내인 안리 참의원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검찰이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의원들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 등을 해석하고 현금 제공의 일시 및 장소가 확인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표단속을 의뢰하며 지역구 의원과 후원회 간부 등 94명에게 약 2,570만 엔을 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금의 배포처가 기재되었다고 추정되는 복수의 명단을 바탕으로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사정을 듣는 등 수사를 하였으며 이때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등을 해석하고 현금 제공의 일시 장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와이 전 장관이 같은 날에 복수의 의원과 접촉하고 현금을 쓴 사례도 파악되어 검찰은 현금 제공의 자세한 경위에 해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부인인 카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은 모두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용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카바 카즈요시 국토교통상은 21일 NHK 방송에서 8월 초 개시를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인 고투 캠페인 관광 지원 사업을 내년 봄까지는 계속할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초 2,294억 엔을 상한으로 한 외부 사무 위탁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축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지원에 대해서는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최대한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며 학교의 장기 유교에 따라 관광 대목인 여름방학이 각지에서 단축이 전망되므로 여름만으로 끝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금액이 너무 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 위탁비는 전문가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된다고 밝히며 당한이 상한액보다 상당히 압축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야후재팬에서 실시한 고투 캠페인을 통해 여행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3만여 명 중 60.8%에 해당하는 18,600여 명이 부정적인 답을 하여 이번 사업도 국민들의 피부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한 3월에서 5월까지 감염자를 받아들인 의료기관에서 시트 등의 클리닝과 원내의 청소를 위탁업체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증 환자가 사용한 침구 시트 등은 후생노동성 지침에 따라 원내에서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소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은 기존 감염증 지정병상 수보다 초과한 감염자를 수용하여 원내에서 세탁 및 소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 지침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병원 측은 위탁업체와 협의를 하였지만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회수를 거부당했다고 하며 청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시트의 소독과 세탁 대신 폐기를 결정하였지만 일회성 사용 후 폐기와 세탁 후 사용의 비용이 40배 정도 차이가 나 병원 경영에도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 측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의료경영학 전문가는 의료 종사자가 치료에 전념하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제2파, 제3파에서 의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와 외부 업체도 포함하여 감염 예방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5일 투개표가 진행되는 도쿄 도지사 선거전이 시작되고 21일 첫 일요일을 맞아 주요 5명의 후보가 각지에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레이와 신생구미의 야마모토 타로 대표는 이날 오전 JR 타치가와역 앞에서 존 도민의 10만엔 지급 등 코로나19 대책을 호소하며 당신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라며 수백 명의 청중을 들끓게 하였습니다. 코이케 유리코 지사는 감염 확산 방지를 중시한 온라인 선거를 선언하였고 거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 공약에 대한 질문 등에 답하는 영상을 20일부터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의 우츠노미야 겐지 씨는 JR 나카노역 앞에서 연설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제에 대한 보상 철저 등과 함께 자기 책임보다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도정을 강조하며 청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 구마모토현 부지사 오노 타이스케 씨는 어린 시절을 보낸 타마지구에서 가두 연설을 하였으며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당수인 타치바나 타카시 씨도 이날 오후부터 JR 하치오지역 앞에서 답답한 도쿄가 되지 않도록 소수파의 목소리를 지키고 싶어라며 주먹을 들어올리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시 전까지는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메인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거리에 서서 유권자 앞에서 선 후보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직접 마주보는 피부에 와닿는 선거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영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주총회의 모습도 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많은 기업이 주주총회를 실시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장에 오지 않도록 주주들에게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3월기 결산 기업의 상당수는 6월 주주총회를 열고 있어 이번 주가 주주총회의 피크지만 올해는 감염을 막기 위해 주주들이 참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기업인 토큐 부동산 홀딩스는 참석자를 줄이기 위해 총회 전에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상품권을 줍니다. 또한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라운드원도 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주주를 추첨해서 200명으로 한정하며 주주에게 많은 참석을 호소한 예정과는 대조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경영진의 향후의 사업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질문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실적과 경영에 영향을 미칠 전망도 불투명하므로 기업과 주주들이 대화할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19일 개막한 프로야구는 무관중 경기로 열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 중 이례적인 해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21일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와 주니치의 경기에서 주니치의 요다 츠요시 감독이 심판에게 중계 캐스터의 실황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니치 구단의 관계자에 의하면 경기 중 포수가 안쪽에 자리 잡았다는 등 투수가 던지는 코스와 구종이 확인되는 실황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주니치의 선수에 의해 확인되어 요다 감독이 9회 주니치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진에게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진구구장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중계석은 백네트 뒤에 내야 관중석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전면에는 창문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통 캐스터의 목소리는 관중의 응원 소리 등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데 현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어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구구장의 담당자에 의하면 21일 경기 중의 지적으로 23일 예정되어 있는 야쿠르트와 한신의 경기까지 방송중계석 전면에 투명한 시트를 설치하며 그라운드에 소리가 들리기 어렵게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가노현과 군마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 20일부터 화산 지진이 늘고 지하의 열수와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생각되는 화산성 미동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나가노와 군마현에 있는 아사마산에서는 20일부터 화산 지진이 증가하고 20일은 38회, 21일은 오후 3시까지 26회 관측되었습니다. 또 지하의 열수와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생각되는 화산성 미동이 20일 2회 관측되었고 산의 팽창을 나타내는 변화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활화산임의 유의를 나타내는 분화 경계 수준 1을 지속하고 화구에서 500m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극히 소규모 분화 가능성이 있다며 돌발적인 화산재 분출, 화산가스에 유의하며 현지 지자체 등의 지시에 따르고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경계 수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활동의 추이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사마산에서는 지난 8월에 분화 경계 수준 1의 상태에서 소규모 분화가 발생하며 한때 경계 수준 3이 되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경계 수준 1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